채이씨님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벌써 고3이라 내년이 너무 두려워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성인이 되면 물론 부모님의 도움은 받겠지만 제가 돈을 벌고 사는 것을 해야 되니까 앞이 너무 무서워요. 중학생 때부터 고1 때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 쪽으로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왔는데 요즘 제 자신에게 불확실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곧 다가올 20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그냥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서 돈이나 벌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즘 제 친구들도 주변 애들도 20살이 되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초양님은 19살과 20살 때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지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요 질문을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밑줄 쳐가며 이야기를 일단 해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릴 거는 요거거든요. 19살과 20살 때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일단 요게 좀 가벼운 이야기다 보니까 요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일단 19살 때는 저는 제가 되게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뭐든 다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아무래도 뭐 부모님의 반대나 이런 게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은 이제 그걸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나는 이런 거는 이제 걱정거리가 없는 거죠. 나는 지금은 가족의 반대로 못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고 제가 막 하고 싶었던 게 되게 컸어요. 남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컸는데 이제 저는 예능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막 어렸을 때는 가수가 되고 싶다가도 막 그 다음에는 또 막 모델도 돼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막 예능인도 돼보고 싶고 막 배우도 돼보고 싶고 진짜 약간 어찌 보면 연예계 쪽을 하고 싶었던 거죠. 사랑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그 직업의 매력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모델이 되고 싶었을 때 당시에는 모델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지금처럼 플러스 모델 같은 게 없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유명하지 않았을 때다 보니까 마르고 그래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당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모델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아, 나는 무쌍에 되게 매력적이게 생겼고 나 같은 페이스는 흔하지 않으니까 난 모델 할 수 있을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 그래서 약간 어찌 보면 세상 물정을 잘 몰랐죠. 그래가지고 난 당연히 뭐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이 고등학교 생활만 끝나면 성인이 되면 뭐든 다 해봐야지 라고 딱 생각을 했고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방송도 했었죠. 방송하면서도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아, 이런 게 진짜 사랑받는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더 느끼면서 나는 꼭 진짜 이수근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수근을 되게 동경해왔고 존경해왔고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자 이수근이 꼭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방송도 나한테 너무 맞는 거예요. 막 악플도 있고 사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데 막 이제 또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면 허리도 많이 아프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랑이 많다 보니 그런 것 따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즐거웠어요. 그렇게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20살이 되고 방송을 일단 접었어요.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방송을 접고 이제 그러고 20살이 됐을 때 이제 그거를 좀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이수근님 같은 예능인이 되려면 일단 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그우먼으로 시작해서 예능인이 되든지 뭐 배우 다음에 개그우먼이 되든지 가수 다음에 예능인이 되든지 예능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떠야 예능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억울하긴 했어요. 아니 왜 바로 예능을 나갈 순 없는 거지? 약간 요런 나는 예능감이 충실한데 약간 그때 마인드로 그러면서 나는 이 세계의 여자 이수근처럼 될 수 있는데 내 몸 하나 안 아끼고 재밌게 할 수 있는데요. 요런 게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가 돼야 된다가 있으니까 제가 대학교를 연영과를 갔어요. 근데 와 여기서 새삼 느꼈어요. 나는 이제 저는 막 자신감이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연기도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 노래도 남들보다 잘 부르는 것 같고 뭐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갔는데 이제 다른 애들은 다 배웠고 전 소질이 없어요. 일단 연기에 소질이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거짓말하면 티가 나는 그런 성격, 그러니까 얼굴인데 하나도 소질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의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막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나는 이제 처음이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데 걔네는 정말 그냥 원래 하던 것들이니까 되게 쉽게 하고 워낙 애들이 다 쉽게 하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못하는 게 되고 그리고 또 진도를 팍팍팍팍 나가지만 나는 그걸 다 따라갈 수 없는 약간 그런 게 되었고 그리고 막 제가 아까 그 얘기도 했잖아요. 나는 노래 잘 부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더 잘 부르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연기도 막 뮤지컬 쪽 하고 싶은 애들이 있을 거고 그냥 진짜 방송 이런 쪽이 있을 거고 막 이렇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뮤지컬 하고 싶은 애들은 노래도 잘해야 되잖아요. 춤도 잘 춰야 돼. 그래서 막 그런 걸 보면서 노래도 잘하고 특히 제가 춤을 정말 못 춰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나? 아무튼 거기서 춤을 같이 연습해서 다 같이 추는 게 있었는데 저는 진짜 열심히 췄거든요. 정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췄어요. 집에서도 연습하고 내 입장에서는 최대한 막 이렇게 박력 있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카메라에 담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열심히 안 쳐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진짜 6개월 동안 방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먹고 이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것들, 내가 좋아하는데 게다가 난 이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6개월 사이에 제가 한 15kg가 쪘나? 그래서 살이 찌면서 그 밖에를 아예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용돈 받고 생활하는 거는 휴학을 한 다음부터 이제 용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살려면 돈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해야겠다라고 딱 느끼는 시점에서 밖을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19살 때는 이제 19살 때 그렇게 걱정 많은 애들이 있었어요. 채시님처럼. 근데 제가 19살 때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쟤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어차피 해볼 수 있잖아.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쟤는 왜 자기가 이 그림에 대한 확신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왜 아직 해보지도 않고 겁먹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좌우명이 그거거든요. 고민된다면 해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그 시간이 아까워요. 고민도 되게 오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 시간을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해봐라. 그러면은 이게 있어요. 만약에 못하고 나서 나중이 되면 그때 그걸 해볼 걸 이런 얘기가 되지만 만약에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해볼 걸 이런 후회는 없고 이런 생각은 하죠. 그래 그때 해보고 빨리 포기하길 잘했어 라던가 그때 해봐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어 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마인드로 제가 이제 20살을 살고 했기 때문에 유튜브도 시작하게 된 거고 저도 막 어렸을 때 막
고등학생, 중학생 때 막 오디션도 많이 봐보고 했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한 3번 봤나?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보면서 세상에 정말 예쁜 애들이 많다고 느꼈고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막 사람들이 막 왜 요즘 연예인 나오면은 야 연예인 아무나 하지 노래도 못 부르는데 막 쟤네들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의 노력이 느껴지고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가 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아무튼 경험이 확실히 중요하다라고 느끼고요. 그렇고 제가 근데 너무 그 마인드가 있어서 진짜 안 해본 거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랑 친구를 하면서 안 해봤던 걸 하게 돼서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처음 경험해주는 거를 많이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새로운 걸 모험해보는 걸 좋아했고, 아무튼 저의 19살과 20살은 이렇게 지나갔어요. 19살 때는 그저 20살이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를 다 해보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고, 20살이 됐을 때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약간 그 자괴감에 빠져있는 그 달과 알바로 1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생겼어요. 그 시기에. 그 자괴감 그 시기에 뭐가 생겼냐면요. 옛날 같으면 제가 알바 찾을 때도 막 뮤지컬 알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의 성격 같으면 이거 당장 가서 그거 면접 봐야지? 약간 요런 걸 텐데 약간 그 6개월 뒤로는 가고는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게 생겼었죠. 근데 또 지금은 또 달라요. 그거 몇 년 전, 어찌 보면 또 4년 전 얘기니까. 어쨌든 그렇게 19살과 20살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고3이라 내년이 너무 두렵다고 하셨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일단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를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 너무 자세히 얘기를 혼수 두는 기분이야, 혼수. 인생에 혼수 두는 기분. 그런 기분으로 들어주세요. 약간 친한 언니랑 이야기하는 느낌? 그게 고민이 되시 않으세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할지. 이게 정말 크나큰 고민이에요. 제가 올해가 되고 나서 느낀 거랑 진짜 작년까지만 해서 느낀 게 되게 달라요. 작년까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두려워해? 시도를 해봐. 넌 아직 어리잖아. 약간 요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까님이 지금 편집자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제 편집자를. 근데 이제 곧 성인이 되시니까 맨날 내가 그냥 얘기를 해요. 야, 염색해봐. 막 이러면서 막 뭐든 다 해보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동생이 지금 딱 20살이 됐으면 뭐든 해보라고 할 거예요. 좋아하는 거든 잘하는 거든 그냥 뭐든 다 해보라고. 막 진짜 요리에 관심이 없어도 만약에 잠깐 얘가 근데 나 한번 요리 배워볼까? 이러면은 해봐.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살은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0살은 아직 진짜 살 날도 많고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일단 대학을 가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컬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근데 이거를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하고 싶은데 맨 처음에 못 다니게 하니까 몇 년 동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보내주고 나니까 이게 별거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별거 없구나. 여기 사람들은 진짜 다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연습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그만한 그 의지가 없구나. 약간 요런 거. 그런 거를 느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노래도 잘 부르는데 그 연습 시간
그러니까 레슨 시간 외에도 연습을 거의 하루 종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 노래는 열심히 할 생각 안 하고 다이어트는 열심히 했죠. 그 사람들은 다이어트도 해가면서 노래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고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23살 때까지만 해도 저는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봤자 언젠간 사람이 죽을 건데 그 돈 가져갈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행복한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생각이 달라요. 지금은 누군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 무엇을 할까요? 라고 말을 하면 잘하는 것을 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영상 편집하는 걸 좋아해서 유튜브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제가 제 취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미로 영상 편집을 하면서 이걸 하면서 난 스트레스가 풀려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걸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받지.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 쪽이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를 보더라도 막 그냥 재밌게 하하호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편집을 썼구나. 여기서 이런 거를 효과음을 넣었네? 이런 편집 기법 괜찮다. 요러면서 약간 좀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되게 크거든요. 만약에 이제 좋아하는데 잘하기까지 한다. 이러면 진짜 그건 환상인 거죠. 좋아하는데 잘해. 완전 천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걱정이 없겠죠. 그러니까 뭘 할지에 대한 걱정은 없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은 할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제 스트레스 푸는 데는 쓰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왜 잘하는 것을 하라고 하냐면요. 일단 잘하는 것을 하면은 일단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도 일단 난 너무 잘해. 인정받아. 그래서 잘해. 그러고 이제 나중에 좀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좋아하는 것을 하면 스트레스도 풀려. 잘하는 것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나 지금 편집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뭘로 풀지?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런 상태여서 영상 편집을 한동안 못했는데 영상 편집만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에 앉으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게임을 하다가도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그래서 게임도 못해요. 그래서 그 영상 편집을 하면서 스트레스 풀렸던 게 이제는 영상 편집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 나는 원래 영상 편집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스트레스를 풀 만한 게 하나도 없네? 도대체 뭘로 풀어야 되지? 약간 이런 딜레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22살까지는 솔직히 25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남성분들은 군대도 갔다 오시고 하니까 25살 때까지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해보고 싶은 걸. 왜냐면 진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방학이 있잖아요. 뭐 그럴 때라던가 진짜 뭐든 시도해보세요. 제가 지금 요번에 여행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제 예전 꿈이 뭐라고 했어요? 예능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번 여행 채널이 약간 예능적인 여행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나는 예능인이 돼보고 싶었는데, 난 중학교 때부터 이수근이 되고 싶었는데, 여자 이수근이 되고 싶었는데, 안 돼봤으니까.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결국 한이 맺힌 거잖아요. 너무 하고 싶다 해서 결국은 하잖아요. 하고 나서 후회를 하든, 하고 나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든, 일단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한 30살 때까지도 내가 직장 없이 계속 막 유튜브만 이렇게 매달고 있고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난 어리다고 생각해요. 24살 어려요. 25살부터는 약간 저도 좀 늦었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남들은 다 직장을 다닐 것 같거든요. 그때는 점점 내가 뒤처진다고 느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19살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최신님처럼 그림을 정말 잘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신님의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잖아요. 근데 제가 최신님처럼 그림을 잘 그렸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거를 따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랬을 거다라고만 참고를 해주세요. 일단은 대학을 가요. 왜냐면 대학을 가서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림을 지금 잘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를 가니 막 난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라고 느끼면서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나는 얘처럼 예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이러면서 막 더 배울 기회도 생기고 약간 요런 심리적인 그런 게 생기면서 할 수 있어서 일단 대학을 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그려주고 돈 받는 거.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런 거를 받을 것 같아요. 외주 같은 거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잠시만요. 물을 좀 마시고. 그러면 이게 결국 좋아하는 거를 일로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뭐 디자인 쪽으로 회사를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외주만 받는데도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닌지, 좋아하는 걸 일로 했을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좀 느껴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잠깐 맛보기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주 같은 것도 막 시간 제한도 있고 막 금액적으로도 막 좀 적을 거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좀 사회를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러다가 만약에 뭐 이제 채시님은 계속 그림만 바라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 중에 나는 뭐 요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요것도 하고 싶다 이러면 하나 무조건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가수도 되고 싶고 배우도 되고 싶고 모델도 되고 싶고 예능인도 되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했댔잖아요. 그럼 이 중에 하나는 해봐요. 그러면은 나 이거 안 맞네? 그러면 그냥 바로 다른 거 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거 우연히 막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 해서 노래를 부르다가 우연히 내가 작곡에 이렇게 있다. 나 이거 작곡에 재능이 있는데? 이러면서 또 그거 재미도 알아가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말 정리가 안 됐는데 제 의견이 잘 통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계속 읽어볼게요. 성인이 되면 물론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제가 돈을 벌고 사는 것도 해야 되니까 자 여기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또래에 비해 빨리 지원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핸드폰비는 계속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용돈의 지원은 되게 빨리 끊겼어요. 휴학하자마자 끊겼기 때문에 거의 20살 4월, 5월쯤에 끊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끊기고 나서 6개월 동안 집에 있었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솔직히 집에 있을 때도 그냥 뭐 돈이 필요 없었죠. 집에만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내가 알바를 하고 하면서 느낀 건데 나는 이제 알바해서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막 아픈 거 같은 큰 돈은 다 지원을 받았지만 그냥 뭐 친구랑 놀거나 밥 먹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제 돈으로 다 했는데 솔직히 제 친구들이 좀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일찍 일을 했다 보니까 주변에 딱 한 명 빼고는 다 엄마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한 명 친구도 어느 정도는 또 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애들을 보면 얘네는 딱히 알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이 돼도 알바를 안 하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그냥 실컷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부럽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제 용돈을 받았는데 좀 조금 받았단 말이에요. 진짜 그게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그 조금 받은 게 한이 맺혀서 막 예전에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생활하냐고 하면서 슬픈 얘기군.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대학교를 같이 다니던 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수정아, 너
지금 네 나이 때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받고 해도 되는데 왜 그러질 않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나보다 나이가 있었는데도 엄마가 뭘 해주고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맨 처음에 그거를 보고 철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집은 잘 살았어요. 그게 중요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다니 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얻어 먹을 수 있을 때 얻어 먹을 걸. 어차피 나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부모님한테 다 그렇게 해드릴 텐데 지금 제가 그래서 최대한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23살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받았던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뭔가 받은 만큼 내가 베풀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받긴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사랑은 정말 너무 많이 받았고 그냥 만약에 내가 막 얼굴에 점이 빼고 싶다 그러면은 아 엄마 나 점 빼고 싶어 이거 내주면 안 돼? 한 번쯤은 이렇게 얘기해 볼걸. 요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아니 뭐 그거 얼마 한다고 부모님이 안 내주시겠어요. 그래서 좀 지원받을 수 있을 때는 지원을 받아볼 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채시님이 얘기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랬어요. 약간 나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성인이 되면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겠지만 제가 돈 벌고 사는 것을 해야 되니까 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앙탈도 부려보고 부모님한테 막 아 이거 갖고 싶어 사줘 이런 것도 해봐도 될 나이인데 벌써부터 그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아 슬프고 아 약간 그 공감이 돼가지고 마음이 아프네요. 제니씨님한테 하는 얘기지만 어느 정도 진짜 받아도 돼요. 받고 막 어리광도 부려보고 진짜 너무 이른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살 날이 많잖아요. 부모님도 뭐 이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에 그런 분들 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살 날이 많다고 생각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살 날이 많고 부모님도 살 날이 많으니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지원도 받고 그렇게 즐겨보고 인생도 좀 즐겨보고 저는 20살 때 그래서 논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논 거 말고는 친구들이랑 많이 나가서 놀거나 어디를 간 게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후회가 돼요. 그 6개월 동안 내가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았으면 좀 더 뭐가 이렇게요.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아 이게 재밌는 거구나 이런 걸 알 텐데 그래서 그런 걸 잘 몰라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아, 맞아. 나 막 그거 해봤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안 해봤으니까 나는 모르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22살 때까지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냥 부모님 지원 받으면서 놀고 싶은 것도 꼭 해봐야 돼요. 진짜 하고 싶은 거 꼭 해보고 막 뭘까 배우고 싶으면 꼭 배우고 진짜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어른이 돼서도 그러니까 약간 좀 나이가 들어서도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제 친구 중에 진짜 워너비였던 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어떤 아이였냐면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딱 차비만 있어요. 차비만 있는데 서울로 가요. 그래서 서울에 아는 언니네 집에서 같이 자면서 단기 알바를 뛰어요. 진짜 막 일당으로 돈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단기 알바 뛰고 그리고 그 돈으로 뮤지컬 보고 그러니까 뮤지컬을 보기 위해 서울로 간 거거든요. 뮤지컬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도 그게 나중에 지금 얘기해서는 너무나 값진 그거였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다고. 자기가 돈 없어서 궁핍한 삶도 경험해 보면서 혼자서 이제 걔가 진짜 20살 때 그랬나? 그래서 20살 때는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대학교도 휴학하고 바로 그런 거를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돈 없으면은 알바 뛰고 또 그 돈으로 이제 막 뮤지컬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위해 돈을 벌고
아무튼 진짜 너무 대단해. 너무 대단해. 나는 걔가 너무 멋져요. 정말 멋져요. 제 친구들 중에 제일 멋진 아이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이 일을 한 5월이나 6월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이 코로나가 좀 잠재워질 때까지는 일을 하고 코로나가 잠재워지면 저도 혼자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해보려고 해요. 뭔가 나만의 생각이 좀 더 이렇게 다져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물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다 근처로 가서 막 진짜 막 수영하고 싶으면 가서 그냥 수영하고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러면서 한 달 동안 이제 막 사람들과 좀 떨어져 있으면서 그 약간 어찌 보면 자유를 얻고 그러면서 외로움도 좀 타보고 사람이 외로워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좀 접고 게임도 접어보고 약간 진짜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그냥 일반 혼자서 살 수 있는 집을 갈랬는데 약간 그러면 진짜 너무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를 가서 그 사람들과의 또 새로운 만남? 약간 요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멋진 걸 해보고 싶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 도움은 받겠지만 제가 돈 벌고 사는 것은 해야 되니까 이게 맞는 얘기긴 하지만 20살, 21살 때까지 22살 때까지도 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나 이거 사주면 안 돼. 이 정도 어리광은 부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엄마여도 애기라고 생각할 것 같고 만약에 뭐 그냥 부모님이 야 이건 너무 비싸 네가 알바해서 해 이러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알바해서 하면 되고 한 번쯤은 갖고 싶다고 말하고 왜냐면 이게 이제 저는 그런 말을 못했다 보니까 부모님이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워낙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갖고 싶은지 뭐를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잘 안 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하다. 오히려 좋아하실걸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는 건 안 되죠. 막, 이거 갖고 싶다고 했다가 다음날 됐더니 이거 갖고 싶다고 그래. 이런 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학생 때부터 고1 때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 쪽으로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이제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갖겠다고 하시는 거죠. 자신에게 불확신해지고 자신감도 없고 곧 다가올 20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잘하는 직업, 할 수 있는 직업이죠. 이게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일단은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24살까지는 좋아하는 걸 하시고 그 이후로는 잘하는 것을 하시면서 좋아하는 걸 취미로 삼는 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예체능은 좀 다르긴 해요. 이게 그냥 약간 왜냐면 예를 들어 아무튼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24살까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봤는데 이게 돈도 좀 되고 사실 돈 안 되더라도 그냥 내가 행복하면은 나 같으면은 그냥 할 텐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돈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야? 돈도 좀 되고 내가 막 그림으로 좀 이름도 날렸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계속 그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20살 때부터 24살 때까지 잘하는 거를 먼저 했으면 좋아하는 거를 할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후회를 할 거예요. 25살이 돼서도 좋아하는 걸 해볼까? 26살이 돼서도 좋아하는 거를 해볼까? 그러면은 결국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심어놓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든 대학을 안 다니던 24살 때까지는 좋아하는 거를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좋아하는 게 없다. 그러면 좋아하는 걸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지만 25살부터는 조금 늦었다고 말할 수 있어도 24살까지는 제가 지금 24살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되게 극심하게 우울했었던 게 24살부터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당시에는 나는 25살에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꿈도 많다 그랬잖아요. 나는 되게 멋있는 예능인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TV만 보면은 내가 나와 있고 사람들이 다 나를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잖아요. 지금 나는 뭐 오디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꿈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너무 늦었다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너무 늦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TV에 나오고 있는데 난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우리 어머니께서 마인드를 바꿔주셨거든요. 한 6개월 사이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25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27살 때까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 꼭 해보세요. 좋아하는 걸 꼭 해보고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나중에 절대 일 그만둬서 해보지 않도록 좋아하는 거를 꼭 해보세요. 아니 인생 한 번뿐인데 돈이 많으면은 행복할 것 같겠다. 행복할 것 같아. 아니 아무튼 좋아하는 거를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너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해 라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나는 내가 방송할 때 그랬어요. 방송할 때 야 너 돈도 안 되는 거를 왜 해? 계속 왜 해? 이러면서도 애들 부러워했던 거 알아요? 막 날 보면서 나중에 야 수정아 나도 유튜브 해볼까?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이 그랬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제가 전파도 했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꼭 해보십시오. 진짜 약간 첼시님은 유튜브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그림 그리는 거 막 삼땡보님처럼 요즘은 이거 금지어지 않나? 아무튼 그분처럼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올려서 해도 될 것 같고요. 인스타에는 꾸준히 올리시는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그것도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잘 되시면 저 버스 태워주셔야 돼요. 막 합방 해가지고 저 구독자 늘려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총평 일단은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고요. 고3이신데 너무 벌써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고3 때는 희망을 가득 찬 상태로 사셔도 되고요. 대학을 가실 거면은 이제 더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저는 어쨌든 네. 그리고 그래 고3 때는 공부만 하기에도 바쁜데 앞날까지 걱정하려고 그러니 머리가 터지지 슬프고. 그리고 성인 돼서도 부모님한테 돈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좀 어리광도 피우셔도 되고요. 사달라고 해도 돼요. 진짜. 그리고 좋아하는 걸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해야 하는 것, 잘해야 하는 것은 나중에도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는 나중에 되면은 꼭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있을 땐 대신에 시도해볼 기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좋아하는 거를 꼭 해보세요. 이 경우도 있다.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데 제 친구 중에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성공한 사진작가가 있어요. 그냥 사진 찍는 게 좋아서 하다 보니 성공해버렸네? 이런 애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성공했었는데 걔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망했나? 잘하고 있나? 잘 모르겠고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첼시님도 만나고 우리 시청자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항상 저에 대해 얘기할 때 부러워해요. 시도해보는 게 멋있다고. 근데 저는 아직도 제 친구 완전 진짜 대범한 시도를 해본 애를 저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고 싶으면 해봐야 된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 그만두고 할 거를 버킷리스트로 적으려고요. 그러고 그거를 다 해볼 생각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나중에 이런 거 해볼 걸. 이제는 직장 다녀가지고 못 해보는데, 아니면은 뭐 이젠 시간이 없어서 못 해보는데 이럴까봐 다 적고 해보려고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20살 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은 가끔 해요. 20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하면은 더 시간이 5년이나 되는데, 그러면 진짜 후회 없이 모든 걸 다 해봤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박명수님께서 늦은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은 줄여가지고 해보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하게 돼 있잖아요? 세상 사는 거 재밌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채시님에게 이거 엄청 몇 분짜리인데 채시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시님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거 꼭 해보세요. 진짜. 하지만 나중이 되면은 현실적으로 잘하는 걸 하면서 좋아하는 게 취미로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이만 차가 식기 전에 이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시님 안녕, 여러분도 안녕.